통치행위,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죠? 행정법이니까 행정이 뭔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행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행위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통치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통치행위. 그럼 통치행위는 뭐냐? 첫째, 개념. 이거는 대통령이나 이제 국회가 하는 건데, 법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사법도 아니지만, 이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정치성이 강한 행위. 정치적인 행위. 자, 우리가 이 행정은 어떤 행정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권익 침해를 줄 때는 우리는 구제의 길이 있죠. 법원에다가 하소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고도의 정치적인 이런 행위들은 사법부가 심사하기가 참 애매한 행위들이 있어요. 이게 사법심사를 못하게 되는 행위 또는 곤란한 행위라고 해도 되고, 이런 행위, 배제되는 행위들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통치행위라고 부르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대통령이 FTA를 반대한다고 이 시민들이 맨날 광화문 앞에 모여가지고는 촛불을 들고 계속 뭐 시위를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대통령이, 야, 이거는 도저히 경찰력으로는 이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야. 맨날 이 사람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차도 못 다니게 하고, 아무리 경찰력을 투입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더 강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되겠죠. 그게 뭐야? 그게 계엄이에요, 계엄. 아직 여러분들은 계엄을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을 거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계엄은 80년대. 전두환 노태우 때. 그때 있고는 아직 한 번도 계엄은 선포가 안 됐어요. 자, 이렇게 대통령이 도저히 경찰력만으로는 이 유지가 안 돼, 질서가. 따라서 공권력 중에서도 병력을 투입하는 걸 우리는 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 이거는 헌법을 배우면 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엄을 선포하잖아요, 먼저. 급박하니까. 그리고는 뭐 해야 되냐면 국회로 보내야 돼요. 내가 계엄을 선포했다는 걸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통고를 해야 돼. 그러면 국회가 제적 과반수. 그러니까 국회 제적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이 계엄을 해제하라는 걸 요구를 하면 대통령은 해제를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 국회 말을 따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계엄 선포는 누가 통제할 수 있는 거야? 누가만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국회만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계엄 선포는. 해제시키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국회가 과반수가 찬성해서 해제를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이 계엄이 선포되면 언론 출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게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들은 불편하죠. 자, 이게 무슨 계엄을 선포할 일이냐? 이거는 너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행위 아니냐? 자, 따라서 이 계엄 선포 행위는 위법하고, 또는 위헌이니까 취소해달라.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한다든지,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이라고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법원하고 헌재까지도 다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전체를 아울러서 사법심사. 헌법에 비추어서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헌법재판을.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계엄을 선포했는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이다, 위법하다고 소를 제기하면 법관들이 또는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해서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해줘버리면 계엄은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집회하던 사람들은, 시위하던 사람은 이제는 더 난리가 나겠죠. 이제는 누구? 대통령 타도 이런 문구가 나오기 시작한다. 피켓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괜히 이거는 사법 판단해가지고는 더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 자, 이런 고도의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계엄을 선포한 행위, 이런 행위는 분명히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법원이 심사하기는 곤란한 행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통치행위라고 부르는 거야. 계엄 선포 행위를. 이런 걸 계엄 선포 행위다. 자,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도 계엄 선포 행위 있었고, 전두환 노태우가 집권할 때도 계엄 선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계엄선포 행위는 오로지 누구만이 판단하는 거다. 계엄선포의 당부당. 제대로 계엄선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누구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우리 헌법에 따르면 오로지 국회만이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이거는 언제 어디서 내야 돼요? 헌법에서 내야 돼. 그리고 실제 통치 행위는 헌법 문제로도 많이 냅니다. 그런데 행정법 문제로도 낼 수가 있어요. 다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헌법적 지식이 약하더라도 뭐예요? 이런 판례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좀 우리가 익혀놔야 되는 거야. 이런 걸. 그 다음에 이제 누구죠? 박정희 다음에 누구지? 전두환, 노태우. 그 다음에 누구? 김영삼.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 때 한 일이 뭔지 알아요?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어요.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한 거야. 그 내용은 뭐였다?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하면서 새벽에 바로 이 경제명령을 발령을 합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위헌이다 이 말이에요. 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있다 이거죠. 나의 재산권을 보호하라든지 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있는데 왜 뭐 내 돈을 남 이름으로 좀 예금도 해놓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걸 가지고 반드시 내 이름으로만 해야 되느냐? 위헌이다 라고 해서 어디로? 헌법재판소에 보냈더니 우리 헌재가 뭐라 그랬을까요? 약간 독특한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좀 이따 해야 돼 이거는. 그 다음에 누구죠? 전두환, 노태우 다음에 김영삼 다음에 몰라. 현대사에 그런 시험은 안 나오나? 김대중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뭐였죠?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게 있어요. 북한의 김일성과 남북 정상회담을 했잖아.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결정했다. 개최하기로 결정했어요. 실제 했죠? 자, 이러니까 어때요? 우익단체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왜? 우리 헌법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으로 보고 있어요. 영토로. 따라서 북한 지역에 지금 우리가 아닌 그 김정일, 김일성 이런 조직이 지금 점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거지. 반국가단체의 수계하고 무슨 정상회담을 하느냐 이거지. 그거는 때려 죽어야 될 놈이지. 따라서 이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보냈더니 또는 대법원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어요. 대법원이. 어떻게 문제가 됐냐면 정상회담 개최가 이루어지고 실제 이 정상회담 개최할 때 지금 새누리당이 하는 게 뭐예요? 돈을 퍼줬다 그러잖아요. 대북에 돈을 주고 평화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실제 대북 송금을 많이 해줬어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원래 북한에다가 이렇게 송금을 하려면 통일부 장관이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승인도 안 받고 돈을 준 거야. 분명히 법 위반이야. 실정법 위반. 그래서 요 일을 누가 담당했었어요? 지금 박지원 전 민주당 대표.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었단 말이야. 대북 특사로서 북한에 돈을 보냈어요. 요게 뽀록이 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뭐야? 형사 재판으로 기소가 된 거야. 자, 재판을 열어요. 사법심사를 하죠. 이때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남북 정상회담은 통치행위다.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단 말이에요. 이거는 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통치행위는 그렇잖아요. 따라서 그 과정에 있어 일어난 대북 송금한 행위도 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것도 세트로 통치행위니까 이걸 가지고 뭐 위법하다, 뭐 처벌을 한다 이러면 안 된다 니네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했냐면 정상회담 개최 이거는 뭐야?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이 뭐야? 통치행위다. 그러나 이 말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이거는 분리되는 거다 이거죠. 요거는 판단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어때요? 실제 유죄 판결, 징역 몇 년 받았어요.
유죄 판결을 때렸다는 건 뭐예요? 이미 사법심사를 했다는 거지. 사법심사를 했다는 건 통치행위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지. 통치행위는 사법심사를 안 하는 행위니까. 됐죠? 이거는 역사적인 걸 알아야 돼. 요 방금 한 얘기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보면 정상회담 통치행위 사법심사 안 해. 그 과정에서 일어난 대북송금 통치행위 아니야. 심사했어. 끝. 이렇게 딱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외워야 되는 거야. 방법이 없어. 그 다음에 누구죠? 10년간 그렇죠? 민주정부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때 뭐였죠? 고민하다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죠. 이라크 파병 결정. 그렇죠? 자이툰 부대. 자, 이라크 파병 결정을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진보단체에서 안티를 거는 거죠. 헌재에다가. 이거는 위헌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헌법 6조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 조문에. 따라서 이라크 전쟁은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위한 석유 자원을 위한 침략적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거기에 우리가 왜 파병을 해야 되느냐? 이 파병은 침략적 전쟁이다, 이렇게 본 거지. 그랬더니 이제 헌재로 보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난감한 거야, 이걸. 이걸 위헌 결정 때렸다가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이라크 파병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다. 국회나 대통령이 고민해서 정치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건 자제되어야 한다. 해야 된다. 괜히 판단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결론은 뭐 했다는 거야? 심사를 안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통치행위라고 봐준 거야,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면서 노회찬 의원이, 그렇죠? 진보정의당 의원이 뭐였어요? 옛날에 떡값 검사들 이름을 공개를 한 거야. 자, 삼성 떡값을 받았다 보니까 그 생각보다 녹취록도 많아요. 대구에 보면 이상호 그 MBC 기자도 이제 그 사람이 처음에 이제 뭐죠? 그 자료를 얻어가지고 노회찬 씨하고 같이 이렇게 공표를 한 적이 있었어.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토론회도 한다 그러던데, 그때, 이제 노회찬 의원이 그걸 이제 자기 홈페이지에 올린 거야, 그 명단을. 자, 그게 이제 뭐요? 명예훼손이라든지 비밀 누설죄 이런 걸로 기소가 된 거야. 그게 이제 1심, 2심까지 왔다가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는데 뭐가 나왔죠? 유죄 판결이 난 거야. 그래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죠. 자, 지금도 곳곳에 보면 노회찬은 무죄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는 그때 뭘 해달라 그랬냐면 대통령은 3.1절 사면을 많이 해주거든요. 이때 노회찬을 사면을 해달라 이런 걸 요구를 했었단 말이야. 자, 만약에 노회찬 의원이 사면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사면을 안 해줘요. 실제 안 해줬어요. 사면권 행사를 안 했죠. 이 사면권 거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될까요? 이 말이에요. 이 사면권은 언제 행사하는 거야? 대통령이 됐을 때 또는 8.15 광복절 때 어떻게 하죠? 국민 전체의 대통합을 위해서, 물론 지금까지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대통합을 위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대통합, 이는 정치적인 행위다 이 말이에요. 이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따라서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면 돼, 안 돼? 판단 못 해줘요. 이거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역시 통치행위의 한 예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판례가 이거죠.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거는 그 이전에 박정희 정부 때부터 이걸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워낙 반대가 심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는 해야 되겠다. 지금 지하 경제를 이렇게 양성화한다는 게 이제 박근혜 정부잖아요. 이게 처음 시작된 거야. 이 세원이 포착이 안 되는 거야. 다 남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금을 해놔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했고, 자, 그것이 헌재로 갔는데 헌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저는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런 명령을 발령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맞다 이 말은 뭐야? 통치행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통치행위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법심사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전이야. 그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통치행위지만 헌법재판소는 뭐 하는 기관이에요, 여러분?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기관이에요. 아까 제가 헌법은 어떤 걸 정하는, 어떤 걸 배운다 그랬어요? 통치 구조를 정한다 그랬죠. 또 하나 더 있는 게 기본권 조항이 많이 있어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뭐 신체의 자유, 평등권, 그 다음에 뭐야, 언론 출판의 자유, 이런 양심의 자유, 이런 그 기본권을 쫙 규정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서 국민의 그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때는 우리 국민들은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에다가. 자, 그러면 우리 헌재는 60 때 만든 거야. 그전에는 없었어요. 20 때 잠시 있었고. 자, 헌법재판소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얘들은 뭐 하는 곳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기관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통치행위지만 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거와 직접 관련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라면 우리 헌재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당연히 심판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헌재의 결론이야. 그래서 실제 심판을 했어요. 결론이 뭐라고 나왔을까? 합헌이라고 나왔을까? 위헌이라고 나왔을까? 응? 지금 우리 금융실명제를 하고 있어요? 없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 실명제를. 따라서 이게 위헌이 나왔었다면 이거 없어졌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뭘 했다는 거야? 합헌으로 나왔었어요. 합헌. 통치행위라고 보면 뭐가 나와요? 판단도 못 해주잖아요. 돌아가 이 말이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걸. 각하라 그랬잖아요. 각하 판결은 아니지. 헌재는 뭐라 그럴까? 각하 결정이란 말을 써요. 헌재 결정. 대법원은 판결이란 말을 쓰고 헌법재판소는 결정이란 말을 써요.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둬라 이거죠. 각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심사를 했으니까 각하가 아니라 본래 안건을 심리한 거지. 그래서 합헌이냐 기각이냐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요런 반전이 한 개가 더 있어요. 그게 노무현 정부 때 신행정수도 이전에 가는 특별법을 만들었죠. 노무현 정부 때 행정수도를 어디로? 지금의 세종시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 뭐예요? 다 반대했어요. 서울 사람들이. 수도를 옮겨가면 분명히 서울시 땅값이 떨어질 거니까. 자, 그래서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우리 헌재는 역시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다 이거죠. 그러나 이거죠.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사법심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왔어요? 그거는 위헌이 나온 거야. 위헌. 그래서 행정수도는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왜 옮겼죠? 지금 행정수도가 아니야. 행정중심 복합도시야. 살짝 바꾼 거지. 수도란 말을 쓰면 난리가 날 거니까. 헌재도 위헌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어떤 논리를 폈냐 하면 7급 시험은 여기까지도 나와요. 헌법시험으로도 나오니까 이거는. 서울이 수도라는 건 뭐예요? 관습헌법이라고 본 거야. 관습헌법. 헌법 조문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서울이 수도라는 게. 근데 조선이 이제 들어오면서 한양으로 천도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 한 번도 서울에서 벗어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은 당연히 서울이 수도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관습헌법이다 이거죠. 그러면 헌법을 바꾸려면 뭐 해야 돼요?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야. 헌법 개정을. 근데 뭘로 했어요? 헌법이 아니라 신행정 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로 한 거야. 법률로.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률로 만들어가지고 헌법을 깨부술 수는 없다. 이런 논리를 편 거지. 헌재가.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난 거야. 됐죠? 자, 방금 한 이 판례를 시험에서는 지금은 가장 많이 묻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 판례들을.
그러니까 이건 뭐 몇 번 읽어보셔야 되죠. 자주 익숙하게 딱 보면 감이 오게 자주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한 번 봐갖고 잘 기억이 안 나면, 그렇죠? 한 번 더 보고 다시 한 번 더 봐서 기억을 해라. 그 다음에는 이제 이론적인 얘기야. 이제 이런 게 통치행위인데, 그 다음에 이 통치행위를 논의를 할 전제 요건이 있다. 언제 이런 통치행위를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공부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송이 두 가지 주의가 있어요. 개괄주의라는 게 있고 열기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어렵죠? 열기주의란 말이 뭐예요? 나열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요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소송법에 아예 조문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다음 아래에 있는 행위는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한 10개 정도 써놔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자, 계엄 선포한 행위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를 보는 거야. 여기에 안 적혀 있어요. 그러면 소송의 대상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요것만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나열을 해놨으니까. 그러면 이 계엄 선포 행위는 나열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법심사 곤란 각하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 굳이 이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니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 뭐 머리 아프게. 조문에 나열 안 돼 있으니까 그거는 소송이 불가능해. 각하 끝. 이렇게 끝나버린단 말이야. 굳이 통치행위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통치행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소송법이 무슨 주의를 채택할 때 논의를 할 실익이 있는 거야. 이걸 취할 때 논의를 할 실익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소송법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느냐? 전혀 없어요, 규정이. 그냥 국민의 기본권을, 권리를 직접 침해하면 소송의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처분성만 있으면. 따라서 계엄을 선포한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 사면권을 행사 안 해준다, 분명히 권익을 침해를 해요. 그러면 소송의 대상이 돼야 되잖아. 근데 뭐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요? 개괄주의를 취할 때 뭐 할 논의의 실익이 있다? 통치행위를 논할 실익이 있는 거야. 자,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통치행위를 논의를 할 실익은 소송법상 열기주의를 취할 때 있다 이러면 X, 개괄주의를 취할 때 있다 이렇게. 잘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외워야 돼. 논의는 개괄이다. 논개라고 외우든지 뭐. 그렇죠? 방법이 없지. 그 다음에는 이제 자, 우리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따라서 통치행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통치행위를 논의를 한번 해보자, 얘들아. 우리는 개괄주의를 취하니까 통치행위라는 개념이 필요하거든. 자, 그러면 통치행위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니까 긍정설 한 100명 중에 90명이 손을 듭니다. 98명이 손을 들어요. 근데 통치행위를 그래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사람, 그러니까 한두 명이 꼭 손을 들어요. 성질이 좀 삐딱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부정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법심사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우리는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 살고 있는데 법에서 문제가 있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면 당연히 사법심사를 통해서 구제를 해줘야지. 아니 사법심사가 안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인정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한두 명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야, 너 왜 부정해야 된다는 거냐? 논거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 헌법에는요, 모든 국민에게 억울할 때는 당연히 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이 말이야. 억울할 때는 재판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해놓고 왜 재판이 안 된다는 거냐 이 말이야. 이 좀 논리가 맞잖아요. 모든 국민에게 재판 청구권을 인정해놓고는 재판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약간 그럴듯하잖아요, 논거가.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들어봐라. 하나는 좀 약하다. 그랬더니 우리 소송법이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다 되지. 이렇게 주장을 해버린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다 되니까 뭐 돼요? 부정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약간 이상하죠. 여기는 논의를 하려면 객관주의를 취해야 되고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논의를 한다면 문제 긍정설일 것 같은데 뭐에 논거가 된다? 부정설에 논거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묻는 거야, 이게. 역시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논계, 뭐 계부라고 외우든지 뭐 객관주의는 부정설에 논거다 이 말이에요. 긍정설에 논거가 아니라 다 된다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객관주의는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긍정설에 논거가 된다 X, 부정설에 논거에 가까운 거야. 그렇게 문제를 낸다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권력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법부는 원래부터 이런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원래부터 내재적으로 이거는 못하게 된 겁니다. 그게 권력 분립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나중에 배우는데 옛날에는 자유재량 행위는 사법심사가 안 됐어요. 지멋대로 할 수 있는 행위야. 그러니까 통치행위가 바로 자유재량 행위가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은 당연히 사법심사 할 수는 있는데요. 가능은 한데요. 그러나 이 말이에요. 괜히 판단을 했다가는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법부가 가능은 하지만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괜히 나서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됐죠? 시험은 빨간색이 나오는 거야. 객관주의는 긍정설에 놓은 거가 아니라 부정설에 놓은 거다. 이건 어떤 시험을 치는 사람한테 강의를 해도 맨날 질문이 나와요. 왜 그러냐. 방금 얘기할 때 조금은 나을 것 같은데 다음에 보면 또 헷갈려. 그러면 아예 뭐예요? 빨간 딱지 붙여놓고 시험 전날 외우자. 객관주의, 논의는 객관주의인데 긍정하냐 부정하냐는 부정설이다. 계부 이렇게 외워놔버려라. 그러면 해결되잖아요. 끝. 이게 통치행위야. 그 다음에 판례 외우면 돼. 자, 빨리 16페이지. 통치행위는 전통적으로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기관의 행위로서 둘째 줄 법적 판단이 가능하지만 재판 통제를 안 하는 제외되는 행위로 정의하면 되겠다. 그럴 것 같다 하면 돼요. 이거는. 두 번째. 따라서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둘째 줄, 첫째 줄 끝에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다. 따라서 셋째 줄 입법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사법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행정도 아닌 뭐 이상한 작용이다. 제4의 국가작용이라고 부르자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런 거야. 이걸 뭐 틀리게 낼 수는 없죠. 뭐 그렇게 참 애매하구나. 2번이 이제 아까 제도적 전제, 논의의 실익, 논의의 실익, 셋째 줄 마지막 줄을 논의의 실익의 논자 동그라미. 언제 논의의 실익이 있다고? 논계. 둘째 줄 행정소송사항에 대하여 계괄주의를 취할 때 이때 비로소 논의의 실익이 있다. 계논, 논계라고 외워놓으면 되겠죠. 별표.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 가보죠. 자, 그러면 논의를 해보자. 그러면 인정할래? 부정할래? 물으니까 부정설은 뭐예요? 그런 거 인정하면 안 된다. 무조건 사법심사 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지. 이유가 뭔데? 셋째 줄. 오늘날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다.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느냐. 또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계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계괄주의의 개자 동그라미하고 부정설에 화살표를 올려놓고 별표 한 2개.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 계괄주의는 긍정설에 논거가 된다. X 이렇게 낸다고. 됐죠? 그 다음에 긍정설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바로 밑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인정되는데 그랬더니 권력 분립상 좀 어렵지 않겠냐. 두 번째는 할 수도 있으나 괜히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제하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는 옛날에 자유재량행위는 사법심사가 안 됐으니까 이런 게 바로 자유재량행위니까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자 이거죠. 지금은 안 맞아요. 지금은 재량행위도 사법심사 하거든.
옛날의 이론인 거야. 일단은 그럴듯하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이런 통치 행위들은 효과가 어떻게 되죠? 위법 심사를 못하죠. 사법 심사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배제된다. 국가 배상 책임은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시험에는 출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돼 이거는. 그 다음에 아무리 통치 행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1번이죠. 한계. 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첫째 줄 끝에 전적으로 면책되는 건 되거나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겠죠. 지멋대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 통치 행위도. 따라서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이런 헌법상의 어떤 질서는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사법 심사를 못한다는 것이지 네 멋대로 하라는 건 아닐 것이다. 2번이 별표한 두 개요. 통치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국회나 여론 및 이런 통제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낸다 이 말이에요. 맞을까요? 사법심사는 안 되지만 뭐예요? 국민이 여론에 의한 통제는 할 수 있어야 되죠. 국회의 통제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별표다 이 말이에요. 시험은 아주 유치하게 나오는 거지. 촛불 집회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하면 총을 맞겠지만 그것까지 못하면 될까요? 사법심사가 어려운 거지. 그 다음에 3번이 별표예요. 오늘날 통치행위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을까 축소되고 있을까 이 말이에요. 이게 확대되면 국민에게 유리해 불리해? 불리하지. 정치적 행위라고 심사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점점 넓혀가고 있는 경향이야. 따라서 통치행위 범위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 거지. 축소가 별표. 비교, 확대, X 이렇게 낸다고. 자, 그 다음에 아까 16페이지 제도적 전제의 밑에서 둘째 줄에 개괄주의가 별표라고 해놨잖아요. 거기다가 비교, 열기주의 이렇게 써놓는 거야. 자, 왜? 시험에는 바꿔서 낸다 이 말이에요. 반대되는 말로. 개괄주의를 취할 때 논의의 실익이 있는 것이지 열기주의를 취할 때 논의의 실익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항상 반대되는 말이 있으면 항상 알아놔야 돼. 그래야 살짝 바꾸면 바로 찾을 수 있게. 그래서 제가 비교 뭐 X라는 건 그렇게 낼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구체적인 판례들을 좀 봐야 된다. 20페이지. 자, 1번 판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네요. 다.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는 아까 했죠?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로서. 셋째 줄. 이런 계엄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과 같은 것은 오로지 정치기관인 국회에만 있다. 이렇게 바로 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남들이 노 할 때 여러분들은 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새는 이 광고 별로 안 나오죠. 트루프렌드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 그 정권 광고할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오로지 뭐만 이러면 보통 틀렸잖아. 이거는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조심해야 된다고. A급 판례야. 이 말은 뭐예요? 국회가 해야지 법원은 못한다 이 뜻이야. 그렇죠?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행위이므로 역시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심사 못한다 이 말이죠. 자, 사선 끊고 거기도 있는데 제일 밑에 있죠.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교 20페이지 제일 밑에서 둘째 줄 동그라미 2번. 하지만 그 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북한 측에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이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런 거죠. 된다. 역시 A급. 그 다음에 3번으로 올라가면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 사건에서 대통령의 또는 국회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했다. 역시 A급. 그 다음에 5번 대통령의 사명권은 둘째 줄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 볼 것이고 바로 밑에 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 판례는 잘 안 묻지만 사명권도 통치행위이다. B급. 지난번에 할 때는 A급이라 그랬는데요. 그때 달라요. B급 이상은 알아놔야 되는 거야.
C급은 좀 몰라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독특한 판례 오른쪽에 있네요.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 사건은 금융실명제 두째 줄.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 이 말은 뭐야?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즉 통치행위성을 부정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통치행위이나 심사는 못하겠다 이거지. 심사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어. A급. 그 다음에 2번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를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것은 역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니까 우리가 사법심사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죠. 다섯째 줄 뒷부분에 그러나 동그라미 반전. 역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아까 얘기를 안 한 게 있어요. 요거예요. 계엄 선포 행위는 아까 통치 행위라 그랬잖아. 근데 전두환 노태우가 계엄 선포한 건 전두환 노태우가 왜 계엄을 선포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를 했죠? 광주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거야. 걔들은 국가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저것들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한 거야. 쿠데타야 쿠데타. 따라서 반란죄지. 이런 반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사할 수 있는 거야. 계엄 선포 행위 당부당은 국회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 계엄 선포가 혹시라도 범죄의 목적이 아니었는지는 법원이 따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때요? 전두환 노태우는 유죄 판결을 받은 거야. 근데 왜 지금 다 나와 있죠? 사면을 받은 거지. 다 사면권을 행사해서. 그렇죠? 원래는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자, 거기에는 뭐 수당도 주고 계속 줍니다. 그래서 근데 이미 이렇게 내란 반란이라 그래갖고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한테는 원래는 예우를 안 해줘도 돼. 근데 왜 예우를 해주고 있죠? 이 법이 이상한 다른 법이 하나 있어요. 그 경찰들과 관련된 법에는 경호는 또 해주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프장 가는데 맨날 경군순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보편적인 시각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천 몇백억이 지금 아직 추징금도 안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식들, 손자, 며느리들은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 돈이 다 그때 다 착복한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돈을 빼돌려 놓은 거지. 어쨌든 자기는 26만 원, 10년 전에 26만 원 있다 그랬으니까 지금은 얼마 불어났는지 모르지. 자, 어쨌든 자, 그게 밑에서 20페이지에 2번에 동그라미 1번인 거야. 자, 원래 비상계엄 선포는 원래 국회만이 있는데 줄쳐놓은 거. 비상계엄의 선포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것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심사할 수 있다 그런 거지. 역시 A급이에요. 그 다음에 안 한 게 있네요. 그 위에 4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설정. 군사시설이니까 좀 중요하겠다. 그래서 어떤 판례가 입법행위 또는 통치행위라는 점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원래는 통치행위라고 보기 좀 그런데 그래도 볼 수는 있어요. 말을 썼으니까 우리 판례가. 이런 거는 C급인가 이런 거는. 그래서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안 한 게 각국의 통치행위 우리나라의 예, 실제 예들을 좀 봐야 되는데 요거는 내일 보자 이거죠. 됐죠? 자, 이걸로 끝내고 오늘은 보통 토요일 날은 수업을 안 나오더라고. 왜 그래? 좀 귀찮더라도 나와요. 오후에 놀면 되잖아. 오후에. 안 나오면 또 나오기 싫다고. 근데 정사정이 있어서 하루 안 나왔더라도 또 미안하다고 안 나오면 안 돼. 그 다음에 나와도 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나오고 한 번 끊기면 계속 끊겨요. 이 강의라는 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실강을